청년들 대상의 강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대답한 내용은 강점이 아닌 장점에 가까웠다. 많은 책에서조차 장점을 강점으로 예로 드는 오류를 종종 발견한다. 강점은 장점과 달리 몇 가지 단어가 조합되어야 정리될 수 있다. 강점을 알아야 자기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진로는 강점을 기반으로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나도 강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직업을 선택하고도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사람을 뽑는 기준이 강점 이외의 요소를 더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회사가 강점을 기반으로 사람을 뽑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강점이란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재능에 지식과 기술을 더한 것을 말한다. 강점에 반대되는 것은 약점이다.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약점은 고쳐질 수가 없다. 그것이 강점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영학의 그루인 피터 드러커 교수도 그에 져서 자기 경영 노트에서 강점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에 관해 사례와 함께 정리해본다. 첫째, 거울에 비친 나를 나도 들여다보고 남도 들여다본다. 시중에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조사 도구가 많이 나와 있다. 가령 지능검사, 스트렝크스 파인더, MBTI, 애니어그램, DISC, SH, 다중지능 등이 그것이다. 요즘은 MBTI가 대세다. 이러한 도구들은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각각 달라. 한두 가지 조사로는 자신을 완전히 파악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많은 조사를 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내어 자신을 해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하였다. 당시 나는 그룹의 인사총괄 임원이었는데 그 청년이 입사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지원자로 인해 전형 과정에 실수를 했는지 서류 심사에서 보류된 상태였다. 그 당시 그 청년이 취업 상담을 위해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의 강점을 알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나 살아온 이력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해석하여 A 사용지 5장 정도의 분량으로 자신에 대한 정리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다. 특히 기간별로 지금껏 자기가 해왔던 것을 피드백하여 자신의 강점과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시간을 내서 자신에 대해 이 정도로 정리한 청년이라면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의 하나는 피드백이다. 위 사례의 청년은 자신에 대해 피드백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일이 맞을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피터 드러커 교수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기록해놓고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뒤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강점에 연결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강점과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강점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강점에 가깝다. 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할 때 다른 일보다 더 몰입하게 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내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강점에 대해 직원 상호 간에 피드백하였는데 직원들은 나의 강점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강하고 구조화를 잘하며 시스템을 잘 만든다라고 검증해 주었다. 셋째, 약점을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머리 좋은 직원이 있었다. 특히 회사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에서도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우수한 강점들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승진도 늦고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좀 의아했다. 마침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직원을 구하던 중 그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우리 부서로 배치하였다. 그 후 그 직원이 강점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을 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였다.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과도 못 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개인의 약점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부분을 고민하여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일정 부분은 보완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스크는 덜 발생하게 된다. 강점을 찾아 더욱 강하게 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인식하며 주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강점이 조직에서 쓰이지 않게 될 경우는 나의 강점을 대체할 시스템이 있다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나의 강점이 조직에서 쓰이지 않게 될 경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잘 찾지 못하여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동안 강점으로 조직에 기여해 왔는데 내가 기여할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면 태도 열정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더 나은 지식을 강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활용되지 않고 낭비된 재능을 그늘에 놓인 해시계에 비유하였다. 우리가 강점으로 일해야만 하는 숨겨진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강점에 대해서 이 책의 맨 앞에 놓은 이유는 강점을 아는 것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강점을 찾자. 그리고 강점을 통해 이 세상에 기여하자. 여러 조사 결과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정리하자.